청취자 여러분, 디지털 교도소라고 들어보셨죠? 성범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의 정보를 임의로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인데요. 최근에 이 디지털 교도소에 한 대학 교수가 성착취물 구매를 시도했다며 휴대전화 등 개인정보를 올렸고요. 해당 대학 교수는 지탄의 대상이 됐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됐습니다. 본인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부터 당사자인 최정호 가톨릭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와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사실은 지금 코로나 블루나 우리 정신건강 이야기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말씀을 들어야 될 텐데 네. 교수님 개인 피해 사례에 대해서 여쭙게 돼서 좀 불편하시거나 좀 거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너무 힘들었던 일은 사실이고요. 네. 이제는 하여튼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밝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디지털 교도소에 어떤 내용들이 교수님과 관련해서 올라가 있었던 거죠? 네, 저의 그 텔레그램을 했다고 하는 것들인데 그게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그때 유명했던 그 N번방 성착취물을 거기 내용이 그런 거예요. 제가 현직 정신과 의사입니다. 제 이름 걸고 최정호입니다. 그렇죠. 이걸 사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있습니까? 올라가 있었다고요? 이 사이트에? 네네. 제 이름이 최정호입니다. 해가지고 텔레그램 창에 어떤 채팅창을 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때가 이미 N번방이라는 게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름을 걸고 이렇게 구매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채팅창에 올라가 있고 그것이 이제 디지털 교도소라는 곳에 게재를 시킨 겁니다. 네. 좀 믿기 힘든 내용인데요. 네네. 참 그렇게 알려진 분이 스스로가 밝히면서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도 이해하기 힘든데 거기에 이제 제 전화번호를 내고 이렇게 전화번호 연락처를 보이고 일로 보내주십시오. 이런 식의 어떤 내용들이었습니다. 예. 그럼 이렇게 올라가 있다는 사실은 언제 어떻게 알게 되셨죠? 그게 날짜로 보면 이제 6월 마지막 주인데요. 마지막 주 금요일인데 금요일 밤에 어떤 분이 저한테 밤에 그 핸드폰이 올라가 있으니까 그걸 전화를 주셨어요. 근데 전화를 주셨는데 그분이 자기가 디지털 교도소에 그 때문에 피해를 본 피해자다. 근데 당신도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해 봐라 이런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일요일 밤 늦게고 그다음에 확인해 보라는 사이트를 문자로 찍어줬는데 그게 이제 사이트 이름이 N번방.러시아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벌써 좀 약간 무슨 피싱 사이트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렇죠. 저는 이제 그날 밤에는 확인을 안 하고 이제 일요일 밤이었는데 다음이 월요일이 아침이었는데 월요일에 갔더니 갑자기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 기자분들이 그게 그쪽에서 보도자를 돌렸는지 어쨌든 저는 도저히 그냥 아침에 갔는데 너무 많은 언론사에서 연락이 오고 당신이 여기 올라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 N번방이라는 사이트를 처음 들어가 봤습니다. 봤더니 그 N번방 러시아라고 한 것이 이름이 그 디지털 교도소라고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제가 했다고 하는 그런 조작된 채팅창이 올라가 있고 거기에 엄청난 댓글이 달리면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처음 알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N번방.러시아라는 사이트에 처음 들어가 보셨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죠. 확인하기 위해서. 그곳이 그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 이름이 그 주소가 그거예요. N번방.러시아. 그럼 N번방은 당연히 한 번도 들어가 보신 적이 없으실 테고요. 당연히 N번방이라는 데가 뭔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때 이미 벌써 N번방이라는 자체가 이미 알려지고 있는 상태라서 그래서 그 N번방이라고 하는 곳을 누를 때 피싱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날 보고 이제 기자들한테 연락을 받고 기자분들이 연락을 주셔가지고 취재도 오시고 그래가지고 도대체 뭐가 올라가 있길래 이렇게 난리인가 해서 제가 처음 들어가 본 겁니다. 그럼 그 교수님의 휴대전화 번호도 거기에 공개가 돼 있었으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공개가 돼 있고 공개가 돼 있는 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한테 연락해서 죽으라고 해라.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교수님 휴대전화도 거의 불이 나다시피 했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하루에 한 100통 이상 전화를 받은 거. 이제 처음에는 멋모르고 전화를 받았는데 이제 나중에는 그냥 전화해서 욕하고 침 뱉고 그다음에 문자, 카톡 이게 어차피 카톡 같은 것도 전화번호가 다 있으니까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말 수많은 이제 평생 살면서 들을 수 없는 욕들을 그 문자로 듣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심지어 이게 제일 힘든 게요. 전화를 꼭 새벽 2시
2시, 3시 이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번호 정보 없음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전화하고 지금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여튼 그게 아이고. 그렇게 시간이 돼가지고 뭐 욕 먹고 전화하고 나중에 이게 전화만 보면 두려워가지고 나중에 너무 힘드니까 네. 무음으로 이제 해놨는데도 계속 전화 계속 오고 뭐 그랬기 때문에 굉장히 네.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교수님도 당연히 엄청나게 힘드셨겠지만 그렇게 되면 언론도 보도가 되고 가족분들이나 주위 분들도 이 사실을 알게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저도 당연히 애들 키우고 있는데 제 자녀들이 20대인데 뭐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딸 친구를 통해서 이제 딸이 얘기를 듣고 너네 아버지가 이런 거 했다며 하는 얘기를 들을 때 우리 가족들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 가족들에게도 위로해주고 손잡고 거의 매일 안아주고 그래서 견뎠지 사실은 정말 쉽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게 무서운 게 저는 정말 디지털 공간이 사이버 공간이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았는데 이게 사실은 거기서 N번방 사이트에 그 러시아 그 디지털 교도소에 올라갔던 것들이 그걸 그대로 퍼셔가지고 뭐 여러 SNS 뭐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통해서 이게 전파가 되고 나니까 이게 전파가 되고 사실은 이게 완전히 허위 사실이고 명예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전파하는 것 자체도 범죄거든요. 그런데 그게 그냥 무조건 자기 SNS를 통해서 전파가 되니까 사실 어디까지 이게 알려졌는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연락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걸 보고 연락도 오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뭐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제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했지만 그런 어떤 SNS 사이버 스페이스를 통해서 연락되시는 분들은 뭐 예를 들면 저희 병원 직원만 해도 한 4-5천 명 되는데 제가 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이거를 무슨 SNS를 통해서 보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중에 뭐 저랑 좀 안면이 있는 사람들은 저한테 직접 문의도 하시지만 그러지 않은 사람들은 뭐 전혀 다른 곳에 있는 분들은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래라는 식으로 하고 지나다니니까 제가 이제 병원에 와도 혹시 저분이 저렇게 생각하는 게 아닐까 하는 게 막 두렵고 또 제가 임상가잖아요. 또 병원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진료를 하는 사람인데 환자를 보는데 사실은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게 어떤 환자분이 문자를 주셨어요. 그 핸드폰 번호가 떠 있으니까. 그걸 제가 최 교수님한테 치료받고 좀 살아보고 이제 우울증이 많이 나서 회복돼서 좀 죽고 싶었는데 잘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당신이 이렇다는 걸 내가 여기서 봤는데 내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뭐 이제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서 난 다시 살 의미를 잃었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우울증에 걸리면 굉장히 부정적이 되고 힘들어지거든요. 어떤 사소한 자극에도 무너지는데 그다음에 또 이 정신의학의 특성상 하여튼 치료자와의 어떤 관계라든지 믿음, 신뢰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를 어떻게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실은 저로서는 저뿐만 아니라 제 주변 가족, 뭐 심지어 동료, 뭐 아는 사람, 그다음에 우리 환자분들까지 큰 피해를 받은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수사 요청을 하셨습니까? 네, 당연히 했죠. 저는 당연히 그날로 했고, 근데 이제 또 이게 제가 수사를 신청을 해보니까 고소를 하니까요. 제 사건 이전에 이미 벌써 몇 번의 고소가 있더라고요. 다른 피해자들. 서울에서 고소를 했는데 이미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가 되고 있어가지고 대구에 병합이 됐어요. 그 사건이. 그래서 이제 제가 뭐 디지털 포렌식 같은 것도 부탁을 드려서 했는데 그것도 이제 대구에서 진행을 했죠. 그래서 대구지방경찰청에서 수사를 진행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결과를 좀 알려주시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수사 결과가 뭐 정확하게 어떻게 지금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어쨌든 제가 뭐 이렇게 저한테 통보를 해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한 개인한테 수사 결과를 통보해 주시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이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되니까 저희 학회에서 대구지방경찰청으로 공문을 보냈어요. 이런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 해서 그 공문에 거기서 회신하는 형식으로 답변을 주셨는데 저희 학회에 했는데 제가 제 디지털 포렌식이나 이런 걸 했을 때 어쨌든 저는 그날 그 텔레그램 채팅을 한 적이 없고 그런 내용을 한 적이 없고 그다음에 일단은 뭐 저의 문체라든지 뭐 되게 수사를 되게 또 굉장히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뭐 하여튼 뭐 수십만 건의 무슨 문자라든지 말 쓰는 어휘라든지 이런 걸 해가지고 그 말하는 투라든지 내용이 전혀 다르다. 그래서 이거 자체는 그날 어쨌든 디지털 포렌식에도 제가 지우거나 뭐 한 것이 없다라는 증거하고 말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사람이 아니다. 최정호가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공문으로 밝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안심이 되고 그런 상태이죠. 네네. 교수님 본인도 그런 피해를 겪으셔서 많이 좀 아프고 참담하실 텐데 최근에 또
또 다른 피해자 공개된 대학생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 사건 보시면서 어떻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저도 사실 정말 그 울분과 우라병 이런 것들이 너무 힘들었고요. 사실은 이게 사실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 정신과 전문이고 또 저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도 있고 사실 제가 우리 정신과 선생님들하고 상담도 많이 했거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이게 정말 인격적인 살인이거든요. 내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대해서 계속 욕하고 아니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혀 들어주질 않으니까 이게 뭐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얘기하고 뭐 욕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는 완전히 별개의 공간이 아니거든요. 완전히 그런 같은 공간에서 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 어떤 울분이나 그런 힘든 그다음에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무력감 같은 거 사실은 이게 누가 가해를 했는지 모르잖아요. 실제로 뭐 디지털 교도소 운영자도 누군지도 모르고 조작한 것도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해결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런 울분 같은 것들이 너무 힘들고 그다음에 욕먹고 있는 것들을 감당하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감수성이 예민한 이게 연예인들 자살하고 하는 것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욕먹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이 툭 던지긴 하지만 그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정말 제가 정말 이게 극단적인 생각까지 들 정도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겠다. 나도 정말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데 예민한 청년들은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실제로 그 돌아가신 분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정말 충분히 공감이 가고 실제로 뭐 자살이나 이런 극단적인 생각이 하지 않더라도 정말 병이 날 것 같더라고요. 그 우라병 같은 것들은 심장이 뛰어서 정말 적어도 이 심혈관계 질환 정도는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너무 극단적으로 사람을 몰아가고 정말 인격적으로 살인하는 거랑 똑같다라는 생각을 정말 절실히 느꼈습니다. 네네. 교수님 사례 또 다른 피해 사례들을 모두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이트 문제에 대해서 꼭 해결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교수님 다음번에는 교수님 전문 분야 전문가로서 모셔서 우리 정신건강에 대한 말씀을 좀 여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힘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정호 가톨릭 의대 교수였습니다. 어려운 인터뷰 응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문자들도 많이 보내주시네요. 김정환님, 목소리만 듣고 교수님인 줄 알았어요. 마음고생 많으셨겠네요. 또 0901님, 교수님 마음고생 많이 하셨네요. 이런 일도 정말 있네요.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는 교수님께 잘 전달드리겠습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